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강화도에서 친정 부모님과 카페,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중 갑작스레 아이가 생겨 결혼했었죠. 왜 과거형이냐고요? 지금은 이혼한 남남이거든요. 아이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아이이기도 하고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제가 몸 관리를 소홀히 했었나 봐요. 그래도 금방 정신을 가다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혼 이야기예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결혼하고 변해도 너무 변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집구석에서 온전한 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로 제 이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강화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워낙 크게 농사를 지었던 터라 부유했습니다. 농사 지어서 얼마나 남느냐 하시지만 규모도 워낙 크고 계절마다 재배하는 작물도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확량이 상당했고 그만큼 수익도 어마무시했죠. 오랫동안 강화도에서 터를 잡고 살아와서 집터라던가 가진 땅이 제법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 집안에서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반대로 시댁은 남편이 어려서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워오셨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저라면 껌뻑 죽는 스타일이었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아이가 생겼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상견례까지 프리패스로 진행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은 친정이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 했니? 어머니, 잘 지내셨죠? 저희 이제 신혼여행지만 고르면 되거든요. 가구나 이런 것도 어제 주문했고요. 날짜 맞춰서 배송 오기로 해서 다음 주에 집에 들여놓기로 했어요. 왜요? 왜긴 신경 쓰여서 그렇지. 전부 다 내가 말한 브랜드에서 산 거지? 그럼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알려주신 곳에서 맞춤 제작으로 다 주문했어요. 잘했네. 가전은 다 맞춘 거 맞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샀고? 네. 신혼여행지가 워낙 많아서 어디로 할지 고민이네요. 그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그럴까봐 미리 다 알아봤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여행은 이태리로 가거라. 내가 비행기 표랑 숙소까지 다 예약했어. 결혼식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해놔. 우와, 이탈리아 처음 가보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도 가세요? 그럼 내가 해외 가본 건 필리핀이 전부라서 이참에 너희들 따라서 유럽 좀 가보려고. 안 되니? 신혼여행인데 어머니가 따라가신다고요? 그 이랑 아직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봐서요. 그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놨어. 너는 꾸민비 나한테 줄 생각 말고 그 돈으로 나 여행 가서 입을 옷이랑 들고 다닐 가방이랑 괜찮은 걸로 골라놔. 네? 제가 어머니 취향을 어떻게 알고요? 그리고 저희 신혼여행에 어머니도 같이 가신다는 게.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가는 것만 같이 가고 방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원. 아무튼 내가 메시지 보내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사서 진우 편으로 보내.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연락 오셨는데 신혼여행 같이 간다는 거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아, 그거 엄마가 그저께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표랑 다 결제하셨더라고. 내가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아니, 요즘 누가 신혼여행을 시어머니랑 같이 가? 에이, 그래도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언제 가보겠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게 말이 되냐고. 가전이며 가구며 하도 난리치셔서 원하는 대로 다 맞추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색 안 한 거 몰라? 우리 결혼이지 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융통성 좀 부리면 안 돼? 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안 맞춘 게 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도 간섭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이야말로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당신이 임신해서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안 돼? 그게 심신 안정에도 좋다잖아. 응?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고. 결혼식에서 올림머리는 고사하고 단발로 자르고 면사포로 가려야 할 판인데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어머니랑 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하는데? 아,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 내가 사과할게.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결혼하는데 신혼부부가 머리 맞대서 아기자기하게 신혼집을 꾸며나가는 재미 따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까지 한 몸으로 시어머니의 상상 그 이상의 잔소리를 받아내느라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어요. 결국 저는 한껏 몸도 예민해져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결혼에 대한 부담스러움에 파혼을 선언했었습니다. 보름 가까이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 울며 빌며 저에게 매달렸고 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따라가지 않는 걸로 합의하고 다시 결혼 준비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부부 둘만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였어요. 신혼집에 새가전, 가구들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안부차 방문한다며 매일같이 드나들더니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냉장고, TV, 세탁기 등 다 바꿔달라며 저희 부부에게 떼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굳이 새 거 살 필요도 없었고 이미 바꾼 지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라 대부분이 새 거였어요. 그러다 처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혼집에 왔던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인 제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셨거든요. 무려 700만 원이나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혹시 제 카드 가져가셨어요? 그래, 네 카드 나한테 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제 카드를 가져가서 쓰세요?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어차피 너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잖아. 그럼 카드값도 내 아들이 내는 거지. 그리고 이깟 거 얼마나 썼다고. 아니,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제 카드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700만 원이나 결제하셨던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떠냐? 제가 잘 쓰지도 않는 카드인데 알림 설정 안 해놔서 고지서 보고 알았거든요. 왜 마음대로 쓰시는데요? 아니,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보니까 너희 친정 좀 여유롭던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친정 돈이랑 제 카드랑 연관 짓지 마시고요. 지금 어머니가 사과하셔야 할 상황인 건 모르세요? 너 기본적인 예의가 없구나. 너 친정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러니? 그깟 돈 몇 푼 좀 썼다고 이렇게 시애미를 잡아? 잡다니요. 어머니가 절 잡으시겠죠. 저 이직 준비한다고 회사 관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이가 주는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쓰는 거고 각자 관리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번에 쓴 건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카드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정말 온갖 사치를 부리셨더라고요. 기름값이며 마트에서 장 보는 건 기본이었고요.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다던가 명품 가방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주고받은 것도 간단하니까 꾸민비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갔습니다. 큰 소리 내봤자 제 결혼 생활에 잡음만 들려올 게 뻔하고 심적으로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직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라 벌이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 겨우 메꿨고 생각보다 이직이 쉽지 않아서 결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돈 줄 테니 카드 빌려달라고 한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메꾸라고 잔소리도 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길래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환갑인데 용돈 드리게 1,000만 원만 줘봐.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했어? 1,0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금액이니? 왜?
당신 요즘 일한다며 그럼 그 정도 돈은 있을 거 아냐? 예전 직장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도 있을 거고. 장난하니? 당신이 결혼하면서 생활비를 줬어 뭘 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쓰고 다닌 바람에 내가 그거 다 메꿨잖아. 난 돈 없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신 거지야? 뭐? 말 다 했어? 이미 1,000만 원 이상 어머니 사치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뭘 또 1,000만 원씩이야. 말 그렇게 할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난 1,000만 원 줄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드리던지 알아서 해.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뭔 말이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남편 놈은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어머니 생신 땐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달라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평소 시어머니나 남편의 행실이 좋기라도 했으면 저와의 사이가 정말 막역했으면 아마도 드렸을 겁니다. 해외여행, 사고 싶은 거 사서 쓰시라고 말 안 해도 제가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더 유치하고 웃긴 건 시어머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남편 놈이 복수한 거 있죠?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 돈 쓰고 싶을 때 막 쓰면서 정작 저희 친정엄마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로켓 배송으로 9,900원짜리 잠옷바지 하나 주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어이없었는지 친정엄마가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건 경우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거니까요. 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박서방이랑 사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 생일이랍시고 연락 안 한 건 바쁘다고 쳐.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저번에 너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나한테 꼴랑 내복 한 벌이냐? 내복? 누가? 누구긴 누구야. 박서방이 우리 집으로 주문했더만. 내가 이거 받고 기뻐할 줄 알았나 보지? 어쩜 사람들이 염치가 그렇게도 없다니? 아휴, 엄마 그러려니 하자. 나도 진작에 포기했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가 내 카드 마음대로 쓰신 거. 아니, 그나저나 안사돈은 너한테 제대로 사과했어? 어쩜 그렇게 몰상식해? 혼자 박서방 키워왔다고 해서 그래도 사람이 기본도리는 하는구나 했는데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그러게 말이야. 엄마 파혼하고 화해하지 말 걸 그랬어. 내 말이 그 말이다. 어휴, 그놈의 정이 뭔지. 내가 너 이런 취급받으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닌데. 속상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네가 왜 미안해. 그 집안 사람들이 미안해야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내가 또 연락할게요. 당신 나랑 대화 좀 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뭐 잠옷바지 하나 덜렁 보냈다며. 그게 뭐 어때서?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는 건데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쓴 돈 하나하나 나열해봐. 엄마한테 생일 축하드린다는 그런 말 한마디를 못 해주니? 9,900원 잠옷바지? 누구 약 올리냐?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 환갑 때 뭐 했는데?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만 안 했어도 나도 안 이러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지사지 당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냐? 미친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네.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한 거 생각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 뭘 더 바라는 건데? 나도 너 한 만큼 해드린 건데. 그리고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냐? 그건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딸 낳았고 우리 엄마는 아들 낳았는데 그 차이를 넘을 수 있냐 이거지. 옛날 같았으면 장모님 뼈도 못 추렸어. 진짜 지랄도 유분수다.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뭘 어쩌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 이후로 행복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반년 넘었으면 아이 소식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이를 원하기만 해서 생기나요? 하늘을 봐야 별도 따고 달도 따고 하는데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온종일 스트레스 받는데
생길 아이도 짜증나서 떠나갈 판이었습니다. 남편과 한바탕 하고서는 기분이 더러워서 며칠 밤을 지새던 와중에 남편이 사고까지 쳤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표를 내던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잘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 전세금까지 말아먹고는 답답하다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갈 곳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 결국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 스트레스는 더욱 극에 달했고 대놓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는 남편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도 하고 이웃집에서 찾아올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뺨도 맞고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까지 뜯기며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디라고 집을 나가? 당장 들어와서 내 아들 밥 차려. 제가 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죠? 저 그렇게 좁히실 때는 언제고 이제 밥할 사람 없다고 저 부려먹으시려고요? 이제 그만 스트레스 주세요.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줘? 도움을 줬으면 줬지. 이 배은망덕한 년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와. 서로 싸우다가 감정 격해져서 그런 거니까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당신은 그게 돼? 감정이 격해져서 와이프 뺨 때리고 발로 차냐? 너 같으면 그 집에 다시 가고 싶겠어? 야, 내 아들한테 너라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야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이름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앞으로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갈라서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자신 없어.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말이면 단 줄 알아? 네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잘했으면 이런 결과 초래하지도 않았어. 끝까지 내 탓이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너 우리 엄마 생일도 그래. 말 한마디 없이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내 카드로 1,000만 원 넘게 쓸 때 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나 일도 안 하고 있던 상황에 네가 생활비를 주기를 해. 뭐를 해? 네 엄마가 싼 똥 내가 다 치우고 우리 친정 핑계 대면서 돈 가져오라 그러고 무슨 거지 같은 집구석도 아니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거지 같은 집구석? 그럼 거지 같은 거 아니면 뭐야? 신혼여행에 따라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왜 과거까지 들춰서 그래? 다 필요 없어. 길게 말할 이유도 없어. 우리 이혼하자. 어디서 감히 이혼을 논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없던 일이 되는 거냐? 이 CM이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엉망으로 행동하나 지켜본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사니까 그 집에서 행복하게 아드님이랑 지지고 볶고 사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혼? 쉽게 못 해주지. 위자료 1억 가져오면 이혼해 줄게.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당신한테 위자료라니 말도 안 되지. 이혼하기 싫어? 그럼 소송 걸게. 단단히 준비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되려 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혼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기 위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몰래 설치해둔 홈캠에 찍힌 폭행의 증거, 제 카드 내역으로도 충분했지만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죠.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니 생각보다 쉽게 뒷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무려 빚이 2억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까지 퍼다 나르는 정확도 포착했지요. 알고 보니 사업하다 망한 것도 상간녀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 핑계댄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내가 빈말로 그런 거 같아?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고 곧 소장 날아갈 거야. 당신도 준비하는 게 좋을걸? 정말 이럴 거냐고. 그리고 이혼하면 당신이 손해야. 알아? 내가 왜? 이혼할 수 있는 증거는 나한테 아주 차고 넘치거든? 합의 안 하면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뭐? 증거? 폭행죄? 내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것 같니? 너 위자료 가져오기 전에는 이혼 합의 안 해줄 거야. 아, 그 돈 갖다 주면 고스란히 그년한테 전해주게? 그년? 그년이라니? 모르는 척하지 마.
김가영이라는 여자 알지?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집에 폼캠 설치해둔 거 모르지? 당신이랑 어머니가 그날 나 짓밟고 때린 거 동영상으로 다 갖고 있거든? 뭐? 홈캠? 너 그거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어머니가 예전에 내 카드 가져가서 돈 쓴 것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말 안 하고 설치해뒀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니.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뭔 침해? 와,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그걸로 우리 감시하고 있던 거네? 감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해. 어머니 우리 집에 살면서 안방 들어와서 내 물건 만진 거 다 알고 있거든? 그것도 다 증거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혼에 합의하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내가 유리하거든. 안 돼. 이 이혼은 정상적이지 않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래?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자꾸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걸어버릴 거야. 뭐? 야.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면 그만이라며 빚내서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더군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면서요.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고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2,2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돈도 없거니와 되려 저에게 돈을 뜯기고만 상황에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동안 받았던 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아지게 되었고 3억 가까이 되는 빚이 생겼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강화도에 있는 친정에까지 찾아오며 빌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이혼 후 친정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 그리고 땅 일부를 정리해 카페와 펜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은 성수기에는 월 3천만 원, 비수기에도 월 1천만 원 이상은 벌며 성공적이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금씩 흥미가 생겼는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준비했던 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친정엄마나 아버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오곤 하지만 매번 퇴짜 맞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를 해놓은 덕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네요. 친정 아버지 말로는 천안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한 100% 죽이 잘 맞는 경우는 없겠지만 되려 독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제 할 일에 집중하면서 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으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세아가, 잠깐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친구 넷이서 다과회를 할 건데 친구들 대접할 다과를 좀 준비해 주렴. 당연하지만 그날 다과회 준비랑 우리 시중도 들어주겠니? 죄송해요, 그날은 좀... 왜? 무슨 일 있어? 저도 그날 일정이 있어서요.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장점이라고는 과자 잘 굽는 것밖에 없는 네가 모처럼 그 하나뿐인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거니? 이러니까 쓸모없는 아내란 소리나 듣지. 그렇게 절 취급하시는 건 어머님 뿐이에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내가 지금 결혼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네가 아내로서 쓸모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 내 눈이 정확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아, 네. 아내로서 인정받을 기회를 주려고 했더니 하여간에 너도 참...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은 어려워요. 그럼 그 일정을 바꾸면 되지. 죄송한데 이번은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 그날은... 뭔데? 어머님 설마 잊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길 머리죠? 어디서 사람을 바보 취급해? 아시는데도 일정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휴, 말을 말자. 그렇게까지 싫으면 오지 말아라. 내 친구들이 볼품없는 다과회에 실망하더라도 그냥 내가 망신당하면 되지 뭐. 근데 과자는 만들어줘야 된다.
죄송해요. 시간이 모자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당일 아침까지 우리 집에 가져오렴. 못한다니까요, 어머니. 그럼 부탁할게.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재진이가 방에 있는 사이에 저희 집에 오셨다면서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어머, 얘도 참. 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과는 또 준비해뒀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안 가져오길래 혼쭐을 내줘야겠다 싶어서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런데 마침 딱 좋은 케이크가 있지 뭐니? 잘 준비해줬으니까 이번만은 용서해줄게. 케이크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내가 다 버렸다. 하여간 닭튀김에 샌드위치에 카나페, 그게 다 뭐니? 그럴듯하게 큰 그릇에 대충 담아둔 데에다가 요리 종류는 또 그게 뭐니? 한식이나 제대로 배우렴. 그런 난잡한 식사 때문에 아이 편식이 더 심해지는 거야. 어쨌든 그 케이크는 돌려주세요. 어머나, 시간 좀 봐. 이제 곧 친구들이 오겠네. 어머니, 얼른 그 케이크 좀 돌려주세요. 그건 오늘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럼 나도 알지. 이 케이크는 고맙게 받으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아시면서 그런 짓을 저지르시다니 정말 너무하세요. 친구들 왔으니까 이제 메시지 답장 못한다. 어머니! 예, 너 미쳤니? 오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케이크 내놓으라고 현관에서 난리를 피우다니. 놀러온 친구들이 어찌나 당황하던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구나. 예, 뭐라도 말 좀 해봐. 아, 핸드폰이 시끄러운가 했더니 어머님이셨군요. 뭐? 시끄러워? 문을 걸어 잠궈서 절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케이크를 모조리 먹어치우다니 진짜 치졸하고 이기적이세요, 어머님. 뭐라고? 얘가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아시면서 이런 일을 벌이시다니. 며느리 미우신 건 알겠는데 손자까지 미우세요? 뭐? 어머님 손자 생일을 다 망치셨어요. 뭐, 생일이라고? 그래요, 생일. 오늘 재진이 생일이잖아요. 뭐라고? 아, 잠깐만, 재진이 생일이라고? 네. 네? 설마 모르셨어요? 어머, 재진이 생일이 오늘이었어? 오늘은 재진이 8살 생일이라고요. 케이크에 생일 축하 문구도 있었잖아요. 어머, 몰랐어. 네? 그럼 저번에 여쭤봤을 때 안 잊어버렸다는 건 대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 엄마끼리 하는 다과의 얘기인 줄 알았지. 네? 아니, 매달 1일에 다과회를 했잖니. 그건 유치원 때 얘기죠. 그리고 재진이 생일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제 친구들이랑 아이들도 집에 초대할 거니까 연락 없이 대뜸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 그랬니?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같이 들으신 얘기예요. 어머나, 그럼 저번에 내가 다과회 얘기했을 때 재진이 생일이라고 말하지 그랬어. 네가 얘기만 해줬으면 이 사달이 낫겠어? 제가 말씀드려봤자 이미 알고 있었는데 누굴 바보 취급하냐고 화내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얘기를 부풀려서 이웃분께 제 욕이나 하시고. 아니. 어머님, 정말로 이제 이런 일 좀 없게 해주세요. 내가 뭐? 애초에 문제는 어머님이 제 얘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늘 한 귀로 흘리시잖아요. 잊으실까봐 메시지로 재차 알려드려도 결국 소용없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얘도 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없기는 왜 없어요. 심지어 반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제사 때문에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연락 없이 덜컥 집에 오셔서는 아무도 없는 집 앞에서 빨리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초인종을 연신 눌러대셨잖아요. 이웃분이 시끄러워서 제사 지내던 중에 저한테 연락까지 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그렇게 옛날 일을 이제 와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랑 재진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도 일주일 정도는 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또 연락 없이 집에 난입하셔서는 초인종을 눌러대는 통에 저랑 신랑이 하신 거 잊으셨어요? 그때 전 고열이랑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고요. 재진이도 아파하다가 겨우 잠들었던 참이었는데 초인종 소리에 깨서 한동안 괴로워했다고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데리러 오시지 않았더라면 더 악화됐을걸요? 아니, 그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 재진이 생일날에도 안 오셨잖아요. 뭐? 제가 초대해드렸는데 당일날 친구분이 쇼핑 가자고 권했다고 재진이 생일을 까맣게 잊으시고 결국 아버님 혼자 오셨어요. 다들 정말로 실망 많이 했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올해는 어머님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케이크 강탈에 요리까지 버려버리다니. 그냥 좀 까먹은 것 가지고 유나는? 적어도 이번 일은 좀 까먹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손주의 생일 케이크를 훔친 데다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요리도 버리셨어요. 결국에 생일 파티는 중지되고 말았죠. 다행히 다들 이해해 주신 덕에 다음 주에 다시 파티를 하기로 했지만 생일을 망쳐버린 재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는 아세요? 아니, 호들갑은? 애초에 네가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했어야지. 임기응변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새로 사지 그랬어. 마트나 빵집이 닫혀있을 시간도 아니었잖아. 어떤 상황이든 엄마는 아이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임기응변에 능해야 된다고. 그것도 못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뭐? 재진이가 밀가루 알레르기인 건 알고는 계시죠? 어? 손님 중에서도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밀가루를 안 쓴 케이크나 쌀가루로 대체한 요리도 따로 준비해뒀건만 어머님 덕분에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잖아요. 대충 마트에서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레르기라니. 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었니? 네? 아니, 설마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 한 개로 듣고 흘리신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럼 여지껏 어머님이 만든 음식에 재진이가 거의 입을 안 댔던 건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반항적인 태도를 보고 재진이가 배운 줄 알았지. 세상에, 대체 뭐가 좋아서 며느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손주 생명에 달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흘려뒀다니 이제 어머님 얼굴도 보기 싫네요. 실은 그때 남편도 같이 메시지를 보고 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시댁에 쳐들어가서 아버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죠. 얘기를 듣고 화가 나신 아버님과 함께 어머님을 붙잡고 캐물었더니 일방적인 오해로 인한 충격적인 시집살이가 밝혀졌죠. 이번 다과에만 해도 훔쳐온 케이크를 자기가 만들었다며 거짓말하고 저를 아이 편식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며느리라고 친구들한테 욕했다네요. 그 만행은 어머님의 친구들 중에 제 친구랑 가족인 분이 계셔서 알려지게 됐죠. 자신의 본성을 들킨 어머님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서 먼 지방에 있는 본가로 도망가셨다네요. 그러자 아버님은 여태까지 아슬아슬했던 어머님을 향한 신뢰가 이번 일로 산산조각처럼 깨져서 결국에는 이혼 신고서를 보냈다고 하네요. 예찬아, 너 또 방에 틀어박혀 있지? 그렇게 컴퓨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알바라도 구해봐 좀. 예, 답장 좀 해봐. 뭐야 엄마, 어차피 같은 집에 있는데 메시지는 왜 보내? 방에 가면 네가 화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배려해주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별일도 아닌데 메시지 좀 보내지 마. 그리고 지금 마감일 임박했거든? 집중 좀 하자. 마감일은 무슨? 어차피 게임 기간 한정 이벤트인가 뭔가 그런 거겠지.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갑자기 일을 덜컥 그만두더니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엄마, 내가 몇 번이나 말해. 회사 다니면서 썼던 소설로 상을 받아서 소설가로 데뷔했다고. 지금은 글로 밥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고 회사 일이랑 병행하기 힘들어서 퇴직한 거라니까. 내가 낸 책도 보여줬잖아. 그 책 작가 이름이 다르던데? 그건 필명이지. 참나,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취미랑 일은 확실히 구분해야지. 취미가 일이 된 거라니까. 엄마도 이제 이해 좀 해줘.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계속 집에 돈도 보내주고 있잖아. 퇴직금 조금씩 나눠서 보내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귀중한 돈 다 떨어지기 전에 얼른 직장이나 알아봐. 엄마, 좀. 변명은 듣기 싫다. 어쨌든 마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말아줘. 기간은 딱 한 달이야. 그 후에도 이렇게 백수같이 살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알았지? 예찬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뭔데? 나 지금 외출 중인 거 알잖아. 하여튼 집에 틀어박혀 탱자탱자 놀더니 이번에는 외박에다가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오늘은 서울 출판사에서 미팅이 있다고 했잖아. 오전 약속이라서 전날에 미리 올라간 거야. 아이고, 또 소설 쓰고 있네. 진짜 소설 쓰는 거 맞다니까? 나 지금 인세 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다고. 그래, 그건 됐고 너 마침 외박 잘했다. 잘했다니?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뭐? 한 달 전에 말했잖아. 한 달 내에 취직 못하면 엄마도 생각이 있다고. 뭐?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뭘 갑작스러워. 네가 배짱이처럼 탱자탱자 놀기나 하니까 그렇지. 아니, 집을 나간다고 해도 이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네 방에 있는 물건은 싹 다 정리했다. 뭐? 정리했다니. 네 방에 있던 건 싹 다 버렸다고. 뭐? 그럼 내 컴퓨터랑 소설 자료도 다 버렸어? 당연하지. 엄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게 있으니까 네가 자꾸 정신 못 차리고 현실 도피나 하는 거 아니야? 나 일 컴퓨터로 한단 말이야. 소설 쓰려고 수집한 자료도 엄청 많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서 소설이나 쓰는 아들을 둔 부모 심정을 네가 알기는 하니? 나 진짜 소설가 맞다니까. 그만 좀 해.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엄마 이러는 거 아빠도 알아? 당연하지. 아빠도 같은 의견이야. 나이를 30이나 먹은 놈이 부모 등골 좀 그만 빨고 독립하란다. 그래? 아빠도 그랬다고? 나랑 아빠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널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어. 부모한테 얹혀서 백수로 살려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 그럼 연애 끊자는 거지? 뭐? 엄마 말대로 나가줄게. 다시는 보지 말자. 편집자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작가님, 오늘 미팅 수고 많으셨어요. 집필은 잘 되시나요? 아, 그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본가에서 쫓겨났어요. 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소설가라는 걸 믿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에, 그러셨어? 아무리 설명드려도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취직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면서 제가 외출 중일 때 컴퓨터랑 소설 자료를 전부 버리셨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작가님. 아, 노트북은 가져와서 집필 중이던 원고는 무사해요. 아, 그래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작가님 갑자기 쫓겨나셨다니 지금 묵을 곳이 마땅치 않으신 거 아니에요? 우선 오늘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으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집을 구해야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구입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사정을 고려해서 스케줄 조정해보겠습니다.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 작가님! 네? 마침 이제 곧 신간도 발표할 예정이고 사인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인회요? 독자님들과 만나는 자리죠. 사인회를 열면 작가님 부모님께서도 믿어주실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저도 작가님 부모님께 설명드려볼게요. 그리고 작가님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소식을 접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늦든 이르든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일단은 집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편집부랑 가까운 곳이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드려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찬아,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어머, 얘도 참. 네 엄마를 몰라봐? 그래서라니. 계속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고?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아놓고 그런 걱정은 왜 해? 어쩔 수 없었잖니. 그래도 다행이다. 뭐가? 마음 독하게 먹고 쫓아내길 잘했어. 뭐? 우리 아들 정말로 소설가가 됐잖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옆집 아들내미가 네 팬이라더라. 아, 저번 달 사인회에서 봤는데. 그래, 걔한테 듣고 깜짝 놀랬어. 대단하네, 우리 아들. 아주 자랑스러워. 그렇게 강하게 나가 보람이 있었네. 무슨 말이야? 내가 소설가가 된 건 3년 전이거든? 뭐? 3년 전이라고? 너 그땐 아직 회사 다닐 때잖니. 회사 일이랑 소설 집필을 병행하고 있었어. 근데 소설 일이 점점 더 잘 풀리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기 충분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둔 거야. 어머,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골백 번은 말했어. 근데 내 말을 망상으로 치부한 건 엄마잖아. 어머, 그랬나?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소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엄마도 잔소리 안 할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애진작에 그랬어. 그런데도 엄마는 날 쫓아냈잖아. 뭐 그래. 근데 너 집에는 언제 올 거니?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올 거니? 엄마는 평일이나 주말 언제든지 다 좋아. 아니면 아예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내가 왜? 어머, 왜냐니? 집을 나가면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쫓아낸 건 엄마잖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도 그랬고. 아니 그건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엄마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채찍질한 거지. 나 잘 되라고? 내 컴퓨터랑 자료를 싹 다 버려놓고서는 그때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내 사정을 알고 편집부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소설도 다 망쳤을 거야. 거기다 편집부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도 망상증 아들 거짓말에 어울려줄 생각 없다면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뚝 끊어버렸다며? 아니 그건 그래 사인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랬지. 사인? 네가 소설가가 됐단 소식을 듣고 엄마가 너무 기뻐서 친구랑 이웃들한테 자랑했거든. 뭐? 아빠도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녔대. 근데 다들 사인 좀 얻어달라고 난리지 뭐니? 다 해서 50장 정도 되는데 50장? 어때? 자기 인기도 실감하고 좋지? 그러니까 주말까지 사인 50장 좀 보내주렴. 네 책에 친필 사인을 해서 보내줘도 괜찮고. 왜 엄마 멋대로 그런 부탁을 들어줘? 뭐? 내가 넙죽해줄 줄 알았어? 아니 50장 정도는 금방 하잖니. 양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50장이 좋긴 뭐가 좋아? 편집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인 요청 들어와도 거절하라고 그랬어. 아니 가족 부탁도 못 들어줘? 가족이라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는커녕 회사 안 다닌다고 기생충 백수 취급이나 하던 당신들이 아니 그게 심지어는 내 방의 물건들도 멋대로 버렸잖아. 이제서야 내 말을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우월감에 차서 양심도 없이 사인 50장 부탁받았으니까 나더러 사인이라 하라 이거야?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아니 예찬아 당신 좋을 때만 가족 들먹이지 마. 근데 이미 사인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해. 소설가 됐다는 아들을 망상증 환자 취급한 데다가 소설 자료를 몽땅 버리고 집에서 내쫓는 바람에 아들한테 조련당해서 사인 못 받아준다고 말하든가. 뭐? 아니 그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후에도 부모님한테 끈질기게 연락이 오길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어요. 출판사에도 전화를 한 모양인데 제 사정을 알고 있던 편집부가 잘 대처해줬답니다. 이제 포기한 줄 알았건만 결국 제 사인을 못 받은 엄마는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해서 제가 한 것처럼 나눠줬고 가짜 사인인 게 밝혀진 것과 더불어 저한테 저질렀던 만행들도 함께 소문이 났다고 해요. 덕분에 친척들한테도 거하게 욕을 먹었다네요. 그리고 그 소문이 회사까지 퍼진 탓에 아빠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는데 뭐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저는 그냥 앞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려고요.